멋진 학교죠. 일단 뭐 그림 쓴 색이 굉장히 아름답고 호랑이가 막 포효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1905년 우리나라 그 상하게 자존심을 지키고 있고 지구를 각처 포효하는 고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예전에는 정말로 그 학교 추천을 엄청 뽑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반토막, 2023학년도에 반토막, 그전에도 좀씩 줄이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확 줄여버려가지고, 네, 그리고 심할 때는 정시를 20%밖에 안 뽑았죠. 그니까요. 네. 수시 80%. 네. 정말 일반고의 성지라고 불렸던 맞아요. 학교인데, 네. 진짜 정말 저는 이럴 때마다 전 정권이 약간 야속. 근데 학교 추천 전형으로 628명을 올해 선발하고요. 학업 우수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796명을 선발합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여전히 그 재학생만 선발합니다. 스카이 전부 다 그래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학생들은 재학생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N수생도 모두 포함합니다. 근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추천이 학업 우수 중복 안 되고, 추천형이 활동 우수 중복 안 되고, 지역균형이 일반 전형 중복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고려대학교는 좀 특이한 전형이 있죠. 계열적 합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죠. 네, 딱 들으면 내가 계열에서 좀 뭐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써봐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고요. 올해부터 논술로 350명을 선발합니다. 굉장한 소식이죠. 연대랑 비슷한 수준이죠. 네, 이제는 뭐 연세대와 차이점이 별로 없어져서 네, 없어졌습니다. 네, 인원을 보고 있으면 이게 연대인지 고대인지 좀 헷갈리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올해 학업 우수형의 면접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냥 수능 최저학력 기준 4.8을 만족한다면 일괄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활동 우수형 연세대가 아니라 고려대 학업 우수형을 지원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네. 자,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네. 대한 소장님의 또한 뇌피셜, 또 뭐 약간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꿀팁이 아니라 그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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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군맥 노다지. 노다지를 하나 좀 풀어주시죠. 일단 서울대 일반 전형, 그다음에 전형. 연세대 활동 우수형, 바로. 고려대 학업 우수형, 네. 이렇게 세 개만 놓고 보면 네. 일반고 합격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고려대 학업 우수형입니다. 아직은 일반고의 성지군요. 네, 거의 60% 이상 와. 네, 되는 학생이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이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계열 적합형이 있기 때문이죠. 민족 정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계열적 합형이 있다. 네. 계열적 합은 어떤 전형이죠? 계열 적합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일반고 합격생 비율 자체가 10%대예요. 그럼 여기서 또 따로 이렇게 뽑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목저사고 학생들이 계열 적합형으로 거의 다 뽑히기 때문에 1위와 네, 학업 우수형에서는 아무래도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수시가 잘 안 되는 영순위가 전형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일반고 학생이다라고 하면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 중에서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일단 그거부터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 추천과 계열적 합 또는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 합은 복수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고려대를 쓰고 두 개를 쓰고 싶다면 계열적 합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쓰고 네, 그 다음에 학교 추천을 쓸 것인지 학업 우수형을 쓸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게 맞죠. 네. 합주와 계열적 합을 쓴다. 네. 근데 뭐 일반고 중에서도 내신이 굉장히 높은 학생은 계열적 합격에 합격하는 사례가 조금씩 나오긴 하니까요. 있죠.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내신이 굉장히 높은 것도 특기다. 특기죠. 그 학생이 굉장한 특기. 네, 굉장히 특기다. 네. 그 친구의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그 암기 또 뭐 두뇌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게 그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계열적 합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면접이 50%라는 거죠. 50%의 면접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그것도 재시문 면접이고. 그래도 면접이 또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계열적 합형 면접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열적 합형으로 지원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드리는 팁이 뭐냐면 일단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형 기출문제, 면접 기출문제를 한번 프린트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지문을 이 학생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답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네. 네,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쪽은 인문계열 제시문에도 약간 과학적인 게 내용이 나오고,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자연계열 제시문에도
인문 쪽에 그렇게 섞여서 종종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두보의 시, 뭐 네. 장자 이런 게 나오죠. 네. 네. 별로 저랑 가까운 이름은 아닙니다. 다. 그래서 그런 약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1번을 먼저 한번 답을 하고 1번에 답한 걸 근거로 2번을 또 답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보는 질문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꼭 한 번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과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다. 네. 80%가 넘죠. 와. 근데 이제 영과고 학생들은 당연히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네. 자연계열로만 이제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 국제고 학생들도 계열적 합격에서는 70%가 넘게 합격이 되거든요. 영과고 학생이 인문계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겠죠? 네. 아, 융합적인 학생이고. 제가 잘못된 선택으로 과학고를 갔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철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보면 하급고 지정에서는 영과고 학생이 1%도 안 되거든요. 합격생이. 네, 그러니까 영과고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수능 최저가 있기 최저를 때문에. 맞추지 못하니까. 네. 최저가 높기 때문에. 뭐 과학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어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들이 영어만 잘했으면 우리가 막 스탠포드 보내고 MIT 보내고 할 것 같은데 네. 영어를 못해서 보내지를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국제고를 준비했던 친구가 과학고를 어떻게 와버렸는데 그 친구가 의외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잘하더라. 영어를 잘해서. 네. 근데 영어 단위가 뭐 얼마 안 됐, 14단인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분 말씀하신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인문계열로 국제고를 쓰려고 하다 과거를 갔던 것처럼 또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과학 철학, 자연 철학, 저 철학을 정말 철학의 원류를 찾고 싶습니다. 이런 멋진 친구가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헛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 지원 전략 계열적 합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이 말이 계열적 합평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문 계열에 맞는 학생, 뭐 사회 계열에 맞는 학생, 자연 계열에 맞는 학생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핀포인트화돼서 전공에 그 학교 고려대학교가 개설한 모집 단위에 정말 정확하게 맞는 아이를 선발하고 싶은 원래 출발이 그렇게 출발한 거였거든요. 아시겠지만 계열적 합평 옛날 이름이 뭐였죠? 특기자 전형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다른 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한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게 눈에 확 띈다면 과감하게 뽑았던 전형이 특히. 예, 그러니까 계열적 합평의 원류가 특기자 전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고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전공 책합식에 맞춰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해서 만든 전형이라고 입학사정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업 역량보다는 전공적 합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면접에서도 전공적 합성을 보는데 대신에 이제 면접에서 융합적인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가 제시문이 제시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만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그니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랑 서울대랑 조금 그래도 다른 학생들을 한번 뽑아보자. 인재 발굴처에서 네, 그렇게 고민을 한 결과가 그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원서비가 비싸군요. 너무 비싸죠. 네. 고려대가 원서비가 제일 비싸죠. 1등이죠. 네. 다른데 2개 쓸 가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일반고 학생은 합격자 비율이 10%가 안 되니까 10% 정도 되니까 그럼 일반고 학생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쓰되 최초합은 연락이 안 올 수 있다. 높다. 네. 그리고 대신에 추가 합격으로는 좀 붙는다. 그러니까 그 일반고 합격자 비율의 10%가 사실은 거의 다 추가 합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학생이 애초에 그 학교장 추천을 썼는데 그때 당시 수능 치가 꽤 높았었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다른 대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 저 계열적 합평은 어떤가요? 물어보길래 야 그거는 뭐 일반고 가긴 꽤 어려운 전형이야.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원서를 넣었는데 붙어버렸네요. 원망을 한 몸에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반고에 이제 과중고 학생들이라든지 과학 단위수가 좀 수학과학 단위수가 높은 학생이라면 저는 계열적 합평으로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은 엄청 좋아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내신 엄청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면접이 정말로 변별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50%예요. 그러니까 재심을 꼭 읽어보고 그다음 내가 붙을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 지원하시는 게 좋다. 원서는 6장밖에 안 되니까요. 네. 조심해야 되는 전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 계열적 합평 말고 또 있잖아요. 학업 우수형이 있죠. 학업 우수형은 학업이 우수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여기서 학업이라는 의미가 고려대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신이고 내신 그 대신에 내신이 너무 좋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 1.5? 한 1, 그러니까 앞에 1을 달거나 아니면 조금 2.2? 뭐 자공고라든지 이런 학교는 앞에 네. 2가 있어도 괜찮다. 네네. 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능 역량인 것 같아요. 수능 최저학력이 높죠. 네, 내가. 네, 그렇죠. 그래서 학업 우수형은 내신보다는 수능에 조금 더 비중을 둔. 네,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맞추면 내신이 조금 낮아도 네, 너는 충분히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다. 그 우수한 학업이 수능이었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고려대 입학사정관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서류평가 시에 내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 학업 우수형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수능 최저하니까 생각나는 게 논술의 그 경영학과의 수능 최저가 4.5였나요? 4.5죠. 야, 무슨 생각인지 의대입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경원을 경영하자.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왜 정시 위주의 고등학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애들이 이제 내신 따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내신이 한 2, 3등급 되는데 수능이 올 1등급이 나오는 그런 학교. 그런 학교가 고려대 학업 우수형 잘 붙어가요. 이번에 학생 하나도 서류로 봐서는 약간 아리까리하다 싶었는데 네. 근데 모의고사가 2학년 때 좀 이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방학 동안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니 고대 최저를 맞추고 붙어버렸어요. 축하한다. 정말 그런 경우 많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서울로 치면 목동이나 대치나 네, 중계 이쪽에서 네, 그렇게 지원을 시키고 학교에서도 많이 의도적으로 학업 우수형으로 많이 지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연대 얘기할 때 2합 5, 2합 4 물론 영어 3등급이 별도로 붙어있지만 근데 고대 학업 우수형의 수능 최저는 4.8. 4합 8. 네. 야, 아까는 3합 8이었거든요. 4합 8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네, 꽤 높죠. 네, 그 전보다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긴 높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 학업 우수형으로 가면 내신의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네. 1점대 중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원할 만하다. 네. 네, 서류에 자신 있다면 덤비고 최저에 자신 있다면 덤벼보자 하는 것이네요. 자, 또 다른 내용이 또 있나요? 일단 학업 우수형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활동 우수형 네, 비슷하죠. 왜냐하면 일단 중복 지원이 되고 계열적 합수형과 네, 그리고 이제 내신 이제 입결을 고려대에서 발표하는 입결을 보면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내신이거든요. 나도? 네, 1점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너도 써.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고려대는 서류를 평가할 때 얘는 뽑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얘는 뽑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들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얘는 아니야. 네, 그렇죠. 예, 요걸 일단 먼저 해놓고 나서 다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를 선발하느냐에 집중하는 것보다 누구를 불합시키느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전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학업 우수형은 그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이수 과목을 잘 들었으면 결코 불리함은 없어요. 그럼 뭐 공동교육과정을 굳이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는 심화 없습니다. 과목 전문 네. 교과를 왜 들을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수능이 네,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계열적 합평은 달라요. 여기는 수능이 없기 때문에 모집단이 꼭 필요한 과목을 다 골고루 이수했는지가 네, 굉장히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한 너의 노력이 있을 테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 교과까지는 듣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다. 네,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을 우리가 계열적 합평형에 안 걸어놓은 거는 영재고 과거 뭐 이 친구들이 수능이 잘 안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네, 또 우리 의중을 파악하고 학업 우수형으로 지원해라 그렇죠. 라는 그런 해석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현역이 아니고 N수생인 경우는 네. 사실 N수생인 경우 아까도 그 군대 가기 전에 지원했다가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희한하게 N수생들이 고대 잘 붙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이건 정말 느낌적인 느낌이고. 저도 그래요. 네. 뭐 특별히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N수생인데 뭐 서성한 이렇게 지금 현재 적을 두고 있다든지 네. 뭐 그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최저가 나와? 오케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학업 수용으로 한번 지원을 해봐라. 맞아요. 했을 때 생각보다 잘 붙어요. 많이 붙어요. 의대도 잘 붙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합격 비율이 발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10%. 않은 것 같은데. 네, 10% 정도 네, 되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체감하는 아이들은 또 맞아요. 높아요. 네. 저도 한 50% 40%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체감상으로는. 네. 네. 그냥 써볼까? 또 붙었어? 잘 붙어요. 중앙대 다니던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쓰고 갔는데 붙어버리고 뭐. 그리고 또 서류평가 하면 또 기억나는 게 그 학교장 추천에도 네. 20%가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교차 지원을 막는 의미다. 그럼 뭐 변별이 되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너가 이쪽이 아닌데 그냥 썼으면 여기서 좀 까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정도 생각하면 네, 되니까 딱 그 정도. 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하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요거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장 추천 전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보잖아요. 전 과목 다 보죠. 안 보는 게 없죠. 은미체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미체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체능에서 성취도 B가 있다. 네. 그러면 합격이 좀 힘들어요. 그 성적 환산 방식 있죠.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다른 건 다 1점대인데 예체능 체육에서 만약에 B를 맞았다. 근데 B가 아니라 C다. 요건 치명타네요. 정말 치명타입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 아니, 저는 좀 공부하다가 내가 그냥 운동을 못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도 이 성취도 ABC로 나가잖아요. 예체능이. 네네네. 그러면 체육 같은 경우 A가 거의 98% 이렇단 말이죠. 99%, 1%, 아니, 0% 이런 어떤 식으로. 학교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 학교도 왕왕 있긴 한데 네. 그 학교는 제가 볼 때 고려대를 의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취도가 A를 95% 이상을 주고 나머지 BC를 나눠버리면 성취도 B를 받아버리면 체육 같은 경우 1.9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등급이. 그렇죠. 거의 2등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 그게 종합 점수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워낙 추천 전형은 하산 점수 차이가 빽빽하기 때문에 조밀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변별이 충분히 되거든요. 네, 환산이 그 체육의 환산이 1.9등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체육만.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성취도 A가 뭐 한 30-40% 이렇게 주고 B도 한 40% 이렇게 준다면 그래도 조금 낫죠. 그러면 운동 못하는 애들 오지 마라. 노래 못하는 애들 오지 마라. 이게 고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예체능에서 대부분 수행평가 100%잖아요. 네네. 예체능 고등학교 예체능 같은 경우는 우리 땐 시험 봤는데. 이것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A 정도는 그래도 90 몇 프로 이상의 A를 받는데 A를 받지 않을까? B를 받는 건 오히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김민철 소장님께서 서울대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에 어떤 서류가 더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 이 원서를 쓸 때 정말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전형 선택의 미스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자꾸 입에서 오늘 혀가 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고요. 저도 뭔가 막힌 게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정말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편에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준비해 준 게 서성한, 그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많습니다. 자, 요 코너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자, 그다음 곧바로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는 거 아시나요? 네, 압니다. 자, 그러면 이주희 TV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설정.